자, 그래서 제임스타운이라는 마을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우리가 여기 계속 살아야 되나?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라는 생각이 들던 와중에 1612년 존 롤프라는 아저씨가 담배 재배에 성공합니다. 자본주의의 상징 세계 보안관 미국, 몇 부작이 될지 모르는 대장정의 시작, 미국사 아메리카 역사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시리즈 끝까지 정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사 시작합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죠. 자, 아메리카 대륙 자체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는 약 2만 년 전쯤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냐? 요 시베리아 쪽에 몽골계 이제 아시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요 몽골계 아시아인들이 그 2만 년 전엔 빙하기니까 지금은 이 바다로 분리되어 있는 요 부분이 얼음이랑 해수면이 낮고 얼어 있어가지고 얼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그 지금의 러시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금의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지역을 통과해서 남아메리카까지 쭉 들어갔을 거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 고대 사료를 뭐 해석하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가설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토대로 정설로 이제 여겨지는 거는 2만 년 전 시베리아 사람들이 걸어간 썰이다 정도로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베링 해협인데 여기가 얼마나 가깝냐? 그 제일 가까운 부분을 제가 거리를 찍어 보니까 이게 100km가 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가 잘 언대 북극 쪽이잖아요. 얼기도 잘 얼고 해서 뭐 지금은 그래서 여기 이어지지까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해수면도 낮고 빙하기였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뭐 특정한 계기로 옮겨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었겠죠. 이제 12,000년쯤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여기가 물이 슉 올라온 거야. 자, 아메리카 대륙의 왼쪽에는 태평양이 자리 잡고 오른쪽에는 대서양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 문명이 그때부터 분리가 된 거죠. 12,000년 전부터 분리가 돼서 각 대륙이 따로 아시아, 유럽, 유라시아는 따로 유라시아의 길을 가고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의 길을 갔는데 이렇게 단절된 이 문명이 어떻게 서로 발전했는지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책이 그 유명한 바로 총균서의 책입니다. 굉장한 명전이 한 번씩 읽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유, 이야기 샜네. 자, 어쨌든 이렇게 서로 갈 길 가던 두 대륙이 유럽은 우리가 알던 유럽 역사, 아시아는 우리가 아는 아시아 역사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고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살기가 좀 척박했기 때문에 어떤 거대한 문명이 만들어지지 않고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인디언들 부족 사회 형식의 그 부족 단위 생활 방식이 자리를 잡았고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 농사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맞았기 때문에 아즈텍이라든지 잉카라든지 여러 황금 문명이 자리 잡아서 남아메리카만의 우수한 문명, 마야 문명 이런 것도 있죠. 다양한 문명들이 이제 꽃을 피웠다. 라고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미국 역사에 관계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이 지역에 원래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의 이 나라들의 역사는 대부분 이 유럽 사람들이 넘어가서 세운 나라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특히 미국이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북아메리카로 넘어가서 나라까지 세우게 됐는지를 한번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집중. 이렇게 갈라진 채로 이제 10,000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계가 흘러 15세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자, 15세기에서 중세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 뭐였냐? 바로 후추였습니다. 후추만 하면 유럽 사람들이 환장을 해, 그냥. 그냥 뭐 자다가도 후추 하면 뭐 벌떡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었다. 자, 그 당시에는 이제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고기가 굉장히 빨리 상하고 쉽게 상했는데 이렇게 뭐 마탱이가 가려고 하는 고기에 후추를 솔솔솔 뿌려주면 맛이 아주 잘 올라왔다고. 지금도 요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한 요리에 후추를 넣으면 풍미랑 맛이 아주 굉장히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슈퍼 가서 1,500원이면 살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웠다. 후추의 원래 원산지가 어디냐? 인도였습니다. 인도. 자,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인도 가서 후추를 사오면 많은 사람들이 사줄 거 아니야. 핫템이니까. 자, 그래서 유럽의 많은 상인들이 인도의 후추를 수입을 하기 위해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자, 근데 거리를 봐. 유럽이 여기 있고 인도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직선거리 끄면
뭐 만 킬로, 몇천 킬로 기본 나오지. 택시 타는데 만 킬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을 통해서 후추를 간접적으로 주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인도 상인들이 중동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중동 상인들이 유럽 상인들한테 이렇게 파는 이런 중개 무역이 발달했다고 저번 말라카 해협편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인도로부터 후추를 잘 수입해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부자의 공식이 있는 거야. 부의 공식. 그 당시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게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민간의 짜잘한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막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해외직구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요 당시에도 막 그 민간 단위에서도 굉장히 그 후추 같은 이런 외국의 아이템을 해외직구에서 민간에 파는 그런 아이템도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후추 무역에 참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외직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15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중동의 패자로 등장을 합니다. 원래라면 이 중동 지역에 여러 개의 국가가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 지나가는 상인들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 중동 지역에서 강력한 하나의 제국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됐다는 건 뭐야? 독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동, 여기 있는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여기까지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쫙 먹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후추를 받아오는 루트가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원래는 이제 여러 개의 길이 있었을 건데 길이 한 개가 되면서 이 오스만 제국이 동방 교역로에 막대한 통행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뭐 우리 후추 수입하시려면 저희 가게 쓰셔야 되는데 뭐 다른 데 가서 사시려고 해도 딴 데 가서 사실 데 없는데 이번에 뭐 어제까지 10,000원에 팔았는데 오늘 나 기분이 안 좋네, 20,000원에 팔아야겠어, 막 이런 느낌인 거지. 독점을 하게 되니까 이 막대한 통행세를 붙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후추를 사와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라면 이 인도에서 오는 후추가 이 중동의 육로, 그 실크로드 뭐 이런 말 있잖아. 실크로드도 있고 육로 항로를 굉장히 널리 애용하던 유럽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오스만 제국 때문에 육로 항로가 굉장히 불리해진 겁니다. 통행세를 너무 많이 떼니까 물건은 사와서 팔아도 안 남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당시 해상 강국이던 스페인, 포르투갈 듀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육지로 걸어서 와서 사니까 너무 비싸다. 안 그래도 우리는 유럽 끝에 있어가지고 이 프랑스 놈들도 그렇고 이탈리아 놈들도 그렇고 지나올 때마다 저들끼리 또 한 번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판매를 해서 짜증이나 죽겠는데 저렇게 오스만 제국의 통행세를 올려버리면 우리는 진짜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이 친구들이 당시 이제 해군력도 막강하고 바다에 붙어있는 나라들이잖아.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저쪽 오른쪽으로 가는 길 말고 우리가 이제 배도 잘 만드는데 바다로 인도 가는 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바다로 나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대항해 시대는 바로 이제 인도로 가는 길 찾기 대싸움입니다. 누가 인도로 가는 길을 빨리 찾아서 효과적으로 그 루트를 개발을 하냐가 바로 이 대항해 시대의 핵심 명제였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스페인 왕이나 포르투갈 왕이 후추 찾아오라 이것들아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지. 돈 줄 테니까 야 후추 찾는 길을 한번 찾아봐봐. 그리고 옆에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빨리 찾아야 우리가 빨리 그 뭐 먼저 해먹을 거 아니야.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경쟁적으로 저 왼쪽 바다로 나가는 길을 찾기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이 청코너 스페인에서는 이 서쪽으로 가겠다는 미친놈 콜럼버스를 내세웠고, 그 홍코너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겠다는 도른놈 바스쿠 다가마를 내세웁니다. 저번 이제 말라카 옆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자, 바스쿠 다가마의 생각은 뭐냐? 아프리카 돌면 그만이야.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모험을 떠나는 여러 항해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쪽 요쪽 길들은 개발이 많이 된 상태였어요. 특히 이제 요쪽을 희망봉이라고 하는데 요쪽까지는 어떻게 가본 사람이 많아. 요렇게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찌어찌 말을 들어보니까 지도랑 요런 걸 참고를 해보니까 야 아프리카를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바스코 다가마는 이 아프리카를 도는 항로를 처음으로 개척을 한 상태입니다. 뭐 이 사람이 생으로 개척을 한 게 아니고 여기랑 뭐 여기까지 가본 거, 그 다음에 세계지도 같은 걸 참고를 해서 요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인도 항로를 개척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는 실제로 인도를 가는 법을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 바스코 다가마가 개발한 이 희망봉 항로를 통해서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여러 유럽의 나라들이 인도로랑 직접 항해를 하기 위해서 이 루트를 즐겨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인도 가는 법 발견했네. 근데 뭐 다 이렇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콜럼버스는 반대로 생각했다고. 자, 이렇게 돌면 근데 이게 키로수가 이게 10,000km가 넘거든요. 너무 멀고 힘들고 저렇게 해서 야, 얘네한테 통행세 내고 하는 거나 10,000km 항의하는 거냐? 야, 힘들고 돈 드는 건 똑같을 것 같은데. 뭔가 획기적인 스타트업 정신을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자, 그래서 나 콜럼버스 생각. 지구는 둥으니까, 둥글고, 인도가 여기 있으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아예 나가버리면,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인도에 닿지 않을까? 라는 것이 나 콜럼버스의 생각. 그러니까 나는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 국왕님 하고,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가는데, 정작 서쪽에서 있던 거는, 아메리카 대륙이었죠. 아메리카 대륙.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팍팍 여기가 인도라고 우기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인도인데 인도랑 전혀 관계없는 뭐 여기 이쪽 부분이 서인도 제도가 되고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인디언으로 불리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건 차치하고 처음에 그러면 도착한 곳이 어딨냐? 바로 미국도 아니야. 미국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렇게 딱 왔는데 자, 미국이 이쯤이고 도미니카 공화국에 또 도착을 하니까 후추 어디 있노? 와서 후추를 찾으러 보니까 이렇게 생긴 아저씨들이 누구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누구신데 여기서 후추를 찾으세요? 여기 후추 없는데. 그래서 이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지만 정작 콜럼버스는 여기를 신대륙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인도라고 바득바득 우기 때문에 여기 그냥 인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사람들이 인도라고 불렀는 거야. 그래서 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뭐 다른 거라고 말하고도 콜럼버스가 이놈의 새끼 그 인도 맞다고 하도 엇박을 찔러대니까 아무도 신대륙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웃을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럼 이 대륙을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인도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 아메리카라는 대륙의 이름이 붙게 된 썰이 있습니다. 인도가 아닌 것 같다고 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습게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딴 게 아니라 이 인도가 아닌 것 같다고 한 사람의 이름을 딴 거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콜롬비아가 돼야 되는 거지. 콜럼버스가 발견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베스푸치가 이제 뭐 선장 이런 것도 아니었어. 그냥 뭐 조타수 이런 거였다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인도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 일기 같은 걸 대충 써가지고 편지를 원래 쓸 목적으로 만든 신세계라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편지 비슷하게 썼대. 써서 뭐 누구 주려고 이렇게 써놨는데 1507년 독일의 지도 제작자 마르틴 발트제밀라는 사람이 이걸 본 것 같아. 이 책을 본 거야. 뭐 우연한 계기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메리고라는 사람이 여기가 인도가 아니고 신대륙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메리고 이름 따서 아메리카라고 하자. 아메리고면 아메리고지 왜 아메리카냐? 여기 스페인 뭐 이탈리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스페인 이탈리아어랑 이탈리아에는 이제 명사에 여성형 명사 어미가 있고 남성형 명사 어미가 있는데 그 A가 그 여성형 명사 어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유로파, 아시아, 아프리카 같이 땅 이름, 대륙 이름에는 이 여성형 명사 A가 붙는데 자, 그래서 아메리고가 아니고 아메리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생각해보니까 자, 그러면 그 유럽 사람들이 발견도 했고 이름까지 이제 이렇게 지었어. 아메리카 대륙을 만들었는데 스페인이 생각하기에는 후추로 돈 벌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거 발견해서 우리 돈만 왕창 날린 거 아니냐, 인도가 아니라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좋았죠. 오히려 좋았다. 그쪽에 위치한 문명들이 이제 황금으로 뭔가를 잔뜩 만들어 놨기 때문에 후추는 없는데 황금이 넘친다. 오히려 좋아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듀오가 남미를 그냥 뭐 인정사정 없이 정복을 해버립니다. 근데 정복을 한 게 병력이 얼마 가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천연두를 다 옮긴 거야. 그래서 그 천연두 질병을 다 옮겨가지고 그 실제 병력으로 가서 빵야빵야 죽인 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죽인 사람도 많지만 빵야빵야로 죽인 사람보다 이 천연두를 옮겨서 죽인 사람이 더 많다. 자,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6세기, 17세기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남미의 왼쪽 부분은 스페인이 점령을 했고 요 가운데는 아마존이라서 뭐가 없죠. 오른쪽은 포르투갈이 점령을 하고 뭐 깨작깨작 뭐 수리남 같은데 네덜란드, 프랑스 몇 개 있는데 거기는 너무 조금해서 차치를 두고 그래서 왼쪽은 스페인, 오른쪽은 포르투갈에 점령을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와서야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지금 지도를 한번 딱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이제 페루,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이렇게 쭉 이어지죠.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이렇게 먹었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지역들은 다 스페인어로 쓰고 유일하게 오른쪽에 쓰던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브라질이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이유죠. 이렇게 먹게 된 이유도 참 재밌는데 나중에 이 썰은 따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참고. 자, 왼쪽은 스페인 점령에서 스페인어를 쓰고 오른쪽은 브라질밖에 없는데, 그래서 남미 대륙 다 스페인어 쓰는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쓴다. 미국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쵸? 자, 빨리 이제, 자, 미국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미국사 아니야. 그래서 스페인이랑 포르투갈만 계속 나오는데 드디어 영국이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영국이 해군이 있었지만 스페인, 포르투갈이 스포디오가 바다에서 너무 셌기 때문에 쪽을 못 쏘고 있었다고. 그래서 저 아메리카를 자기들끼리 땅 따먹기를 하고 있을 때 영국은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자,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산지는 우리가 확보를 실패했는데 그 중간 유통망을 그러면 공략을 해보자. 근데 중간 유통망을 뭐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뺏으면 되잖아. 쟤네도 뺏어오는 건데 우리도 뺏으면 되잖아. 괜찮네. 그래가지고 기적의 논리로 해적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해적질을 권장을 하고 해적들한테 벼슬도 주고, 심지어 이제 해군들끼리 싸울 때 해적 두목한테 사령관까지 맡기는 등 굉장히 해적을 장려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 양아치들이 아니, 물론 이제 뭐 스페인, 포르투갈도 양아치였지만 그 양아치보다 더한 양아치가 바로 영국이었다. 남아메리카에서 나오는 황금 같은 거를 중간에 세비는 걸로 이렇게 쿵척쿵척 열심히 하고 있었던 영국이었는데, 근데 이제 언제까지 저렇게 뭐 삑만 뜨면서 살겠어요. 정신 차려야지. 자, 그래서 영국이 정신 차리고 살려고 우리도 아메리카에 건전한 식민 장기 건설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아메리카 쪽은 근데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다 먹고 있어서 힘들 것 같으니까 비어있는 땅 없나 하고 보니까 요 북아메리카 지역이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영국이 북아메리카로 가는 겁니다. 자, 미국이 여기죠. 자, 그래서 이제 북아메리카로 가는데, 자, 그래서 1607년에 지금, 잘 안 보인다. 자, 확대를 해볼게요. 1607년에, 자, 워싱턴이 여기 있고, 뉴욕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위치를 참고로 하시라고. 그, 오른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뺑 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오른쪽에서 이렇게 뺑 와서, 그래서 지금의 버지니아주 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그 당시 왕 제임스 1세 이름을 따서 제임스 타운이라는 마을을 건설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 따뜻한 벽난로 뜨던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자연 환경이 가혹했던 겁니다. 영국인들에게 굉장히 날 것 그 자체였던 당시 환경. 레버넌트가 19세기인가 배경인가 한데, 레버넌트만 봐도 엄청 막 보면 막 숲을 우거지고 추워 보이고 막 뭐 곰, 야생곰 이렇게 막 습격하고 막 굉장히 날 것 그 자체였던 환경이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인디언하고도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인디언도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고 막 그랬대요. 돌아가려고 하고 맘 잡고 좀 살아보려니까 여기가 뭐 황금 같은 것도 없고 돈도 안 되는데 막 굉장히 힘든 거야. 집에 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막. 자, 근데 어쩌지 눈물에 존버를 해가지고 이제 영국 정부에서 보급품도 많이 보내줬고 사람도 계속 채워줬기 때문에 1610년에 이제 보급품 등등 빨로 어쩌지 마을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아메리카 왜 왔어? 돈 벌러 온 거 아니야. 식민지 그 황금 캐러 왔는데 그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눈물에 존버를 한다고 온 이유를 까먹은 거야. 아, 맞다. 우리 황금 캐러 왔지. 맞다. 아메리카의 황금을 캐러 왔지. 하고 봤는데 이쪽에 뭐 돈 들 만한 게 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다. 자,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임스타운이라는 마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여기 계속 살아야 되나?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라는 생각이 들던 와중에 1612년 존 롤프라는 아저씨가 담배 재배에 성공합니다. 자, 야, 우리 돈 벌어야지. 돈 벌러 왔잖아. 황금 안 나온다고 황금만 돈이야? 이런 것도 다 돈이야. 안 된다 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자는 말이야. 짝, PTSD 오네. 잠깐만. 잠깐만. 많이 듣던 대사인데. 자, 그래서 1612년에 존 로프는 아씨가 담배 재배에 성공하면서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돈 벌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담배 수출을 시작하면서 영국과 무역을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존 롤프 라이시가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이 사진을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요 존 롤프 초상화를 이제 원래 제가 잘라온 건데 이걸 확대를 해보면 짜자잔 어떤 그 예쁜 인디언 같다 그죠? 인디언 같은 아가씨랑 이렇게 뭐 사이가 좋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아가씨가 인디언입니다. 존 롤프가 인디언이랑도 결혼을 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자 했는데 이 바로 누구냐? 디즈니 모델이 된 포카혼타스.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된 포카혼타스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포카혼타스가 당대에도 굉장히 핫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그 유럽 사람과 인디언이 결혼한 1호 커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 건국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설명해 준 거 들으면 간지나는 게 있습니까? 그냥 뭐 다 뺏으러 왔다 그러고 어쩌지 뭐 살아남았는데 담배 농사 지었다 그러고 하니까 간지가 안 나잖아. 원래 역사라는 게 약간 국뽕을 넣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뽕 넣어야 되는데 그 뭐 황금 그 캐러 왔다가 황금 없어서 담배 농사 지었다니까 가오가 너무 떨어지나. 자, 그런 와중에 이 다른 이주민 무리들이 아메리카 지역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바로 필그림 빠졌습니다. 와, 근데 사진 보니까 간지가 좀 나. 웅장해. 제임스타운은 돈 벌러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종교적 사명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인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저 대서양이라는 큰 바다를 몇 달 동안 건너가지고 요 아메리카 대륙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필그림 바더스들은 어떻게 미국의 시초가 되었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